지금 보신 것처럼 이재명 대표까지 가세해서 총동원령을 내렸지만 막상 그 결과지를 놓고 민주당에서 당혹했다 이런 모습이 일부 감지가 되고 있습니다. 화면 보여드리겠습니다. 6배 차이에 민주당 당혹했다 이런 얘기들이 나오는 건데요. 지금 탄핵 반대 집회에는 대국본 자유통일당, 세이브코리아, 천만인 운동본부, 또 부산 세이브코리아 이런 집회 주최 기준에 따라서 각 4가지 집회가 열렸는데 모두 총 12만 1,000명가량이 모였다. 이런 경찰 추산 집계가 나왔고요. 반면 3월 1일 탄핵 찬성 집회에는 퇴진 비상행동인 주최 행사와 또 야 5당의 공동 집회가 열렸는데 여기에는 2만여 명이 참여했다. 이렇다고 경찰이 집계한 추산 결과가 나온 겁니다. 네. 이 탄핵 반대 집회 자체적인 규모가 시간이 거듭될수록 점점 커지고 있다. 이런 해석도 같이 나오고 있기 때문인데요. 새를 불리고 있는 탄핵 반대 집회, 지난달부터 보겠습니다. 2월 1일 부산역에서는 약 13,000명이 모였습니다. 그러고 나서 2월 8일 동대구역에서 5만 2천 명으로 숫자가 확 늘어나게 되면서 더 눈길을 끌었죠. 그 일주일 뒤 광주 금남로, 그러니까 야권 성향 지지자들 또 시민들이 많이 모여있는 광주 금남로에도 탄핵에 반대한다는 인원들이 3만 명가량 운집해서 눈길을 끌었습니다. 2월 22일 대전에서 17,000명, 또다시 3월 1일 3.1절 집회에는 처음으로 두 자리 숫자인 12만 1,000명이 모이게 된 겁니다. 광주, 그다음 대구, 부산 오면 올수록요. 어제 뭐 3.1절까지 인원이 급증했거든요. 민주당의 그 모집 그 집회 인원이 네네. 경찰 추산으로 18,000명. 광화문하고 여의도 집회 탄핵 반대 쪽은 그 10배 가까웠죠. 예. 12만 명이 왔었는데요. 갈수록 이렇게 늘어나는 걸 보면서 이 국가를 수호하고자 하는 사람들이 많구나. 애국심이 강한 사람 정말 많이 있구나. 하는 것을 실감하게 되고 대단히 감동했습니다. 실질적으로 그 비상계엄을 처음에 했을 때 많은 국민들이 사실은 뜨아했지 않습니까? 왜 이랬지? 이 부분에 대해서 내 연말 연시를 왜 다 뺏어갔지 했는데 윤 대통령이 직접 나와서 박근혜 전 대통령과 다르게 당당한 모습으로 그 이유를 설명하면서 아, 이게 우리가 모르는 뭔가 있었구나 하는 것에 대한 많은 깨달음이 있었고 적지 않은 사람들이 거리로 나서서 시위하고 행동하는 모습을 보면서 본인의 어떤 그 동조하는 모습을 이렇게 다 외부적으로 이제 공개하는 그런 모습이 아닌가 싶은데요. 그래서 제가 용기가 전염되는 모습이다. 스노우볼 이펙트. 우리가 처음에 작은 그 눈이 이렇게 있을 때 그걸 계속 굴려가면은 큰 눈사람을 만드는 그런 효과가 있고 실질적으로 그 지난번 12월 초만 해도 윤 대통령에 대해서 지지율이 한 자리 숫자까지 갈 듯 말 듯 하다가 지금은 거의 윤 대통령 당선 때보다 더 많은 어떻게 보면은 더 높은 지지율이 일어나는 것은 결국 윤 대통령이 제시하고 있는 그 어젠다, 내가 왜 내 직을 걸고 이와 같은 비상계엄을 했는지에 대한 공감이 늘어나는 그게 본질적인 이유라고 봅니다. 그 반면에 그렇게 하다 보니까 사실은 민주당 지지층, 특히 그 이재명 대표 측에서 총동원령을 내렸음에도 불구하고 민주당 지지율 같은 경우에는 여론의 흐름이 보니까 선뜻 밖으로 나가기가 쉽지 않게 되는 것이죠. 결국 윤 대통령에 대한 지지율은 점점 늘어나고 또 윤 대통령에 대한 탄핵에 대해서 처음에는 탄핵해야 된다고 했던 사람들도 한 번 더 생각하게 돼서 내가 굳이 나가야 되냐 이런 어떤 희비 쌍곡선이 그려지기 때문에 이와 같은 큰 여론의 흐름이 나타나고 있는 것이 아닌가 저는 그렇게 평가합니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경기지사 시절 첫 비서실장이었던 전모 씨가 성남 위례 신도시 자택에서 숨진 채 발견됐습니다. 집안에선 시신과 함께 메모 형태의 유서가 발견됐습니다. 전 씨가 남긴 6장 분량의 유서에는 이재명 대표를 언급하며 이제 정치를 내려놓으라는 내용이 담긴 걸로 전해졌습니다. 이 대표가 성남시장으로 재임했을 때부터 주요 보직을 역임했습니다. 이 대표가 경기지사로 당선된 이후엔 비서실장 자리를 거쳐 경기주택도시공사 경영기획본부장을 지내며 이 대표와 오랫동안 인연을 맺어왔습니다. 검찰은 네이버가 성남FC에 약 40억 원을 후원하는 과정에서 당시 시장이었던 이 대표의 지시를 받아 전 씨가 관여한 걸로 판단했습니다. 이 대표 주변 인물이 극단적 선택을 한 사례는 대장동 의혹과 관련해 2021년 성남도시개발공사 유한기 전 본부장과 김문기 전 처장 등 이번이 4번째입니다. 산타클로스 복장을 하고 함께 춤을 추고 있는 부부. 그 모습을 보고 분노하는 80이 넘은 노모가 있습니다. 그날 화장하고 집에 오잖아요. 느닷없이 동생이 텔레비를 들었어요. 나한테 춤을 추는데 아유 뭐라고 표현할 수가 없었어요. 그때 그 순간은
아무리 그렇다고 오늘 저렇게 춤을 춰야 돼? 거기에 와서 뭐 꽃단송이 뭐 보낸 그런 생각도 안 하고 이 사진이 김문기고 뭐 그냥 가족 사진이고 그래요. 여기 김문기예요. 얘가. 삼형제 중에서도 유독 착했다는 둘째 아들. 아주 말할 수도 없이 착한 아들이었어요. 2021년 한평생 부모 속 한 번 썩인 적 없던 아들이 55세 나이에 세상을 등졌습니다. 대장동 개발 사업의 실무자 성남도시개발공사의 김문기 처장입니다. 뉴스에서 봤어요. 갑자기. 이제 제 아버지한테 뭔 일 났어? 이거 뭔 일이야? 이거 뭔 일이야? 그러면서 이제 아들의 죽음을 뉴스에서 보게 될 줄은 몰랐습니다. 막 전화를 하니까 나한테 전화도 못 오고 이제 이 택시를 타고 어디냐게 어디 병원이다 해서 가는데 왜 그렇게 미루 뭐 표현할 수가 없어요. 어떤 말을 해야 할지도 모르고. 급하게 병원으로 향했지만 노모를 기다리는 건 창백해진 얼굴의 아들뿐이었습니다. 김문기 처장 사망 다음 날 방송에 나온 이재명 대표는 김 처장이 하위 직원이라 몰랐다고 말합니다. 검찰은 이 대표가 대통령 선거 핵심 이슈인 성남도시개발 사업 비리 의혹과 연관성을 끊어 당선될 목적으로 허위 사실을 공표한 혐의 등을 적용해 재판에 넘겼습니다. 정지선한테 전화 와가지고 야 이번에 이재명 쉬러 가는 거다 일하러 가는 거야 이러면서 쉬러 가는 건데 좀 편한 사람 해가지고 골프도 치고 하려고 그러는데 딴 사람 데리고 가라 그러더라고. 누구야 그러면 그 저기 말고 그러면 김문기 데리고 갈까 그러니까 예 김문기 데리고 가 김문기가 편하지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김문기로 결정된 거예요. 억울합니다. 억울합니다. 2번이 써 있어. 눈물이 쏟아지더라고. 김 처장이 생전 성남도시개발공사 사장에게 남겼다는 편지엔 혼자 고통을 감내해야 했던 그의 고뇌가 고스란히 묻어나는데 회사 내 어느 누구도 이에 대해 관심을 갖거나 질문하거나 지원해주는 상관을 비롯한 동료들도 없습니다. 근본 사건은 마치 제 개인인 것처럼 외면하는 회사가 너무나 원망스럽습니다. 회사 일로 조사받는 저에게 어떠한 관심이나 법률 지원 없는 회사가 너무나 원망스럽습니다. 수차례 고쳐 쓴 흔적도 역력합니다. 김혜경 씨의 법인카드 유용 의혹과 관련해 참고인 조사를 받고 숨진 채 발견된 40대 남성의 집 소유주가 민주당 이재명 의원의 옛 비서 배모 씨로 밝혀졌습니다. 배 씨는 이른바 법인카드 바꿔치기의 당사자인데 숨진 참고인의 개인카드도 여기에 사용된 것으로 알려졌죠. 참, 숨진 남성은 이재명 의원이 경기도지사일 때 그 당시부터 경기도 산하기관에서 근무하기도 했습니다. 윤기란 기자가 보도합니다. 김혜경 씨의 법인카드 의혹과 관련해 참고인 신분으로 조사를 받고 숨진 채 발견된 40대 남성의 다가구 주택입니다. 소유주는 이재명 의원의 옛 비서인 배모 씨와 그녀의 어머니, 배 씨는 김혜경 씨의 최측근입니다. 법인카드 의혹의 핵심인 배 씨는 경기도 5급 공무원 시절 이재명 의원 자택에 소고기와 초밥 등을 배달하도록 지시한 인물입니다. 배 씨는 숨진 참고인과 매우 친밀한 사이로 알려졌는데 배 씨의 법카 바꿔치기에 사용한 카드 중엔 참고인의 카드도 포함돼 있었습니다. 경찰은 이재명 의원의 집에 배달된 물품 결제 내역서에 숨진 참고인의 개인 카드 내용이 있는 걸 확인하고 소환 조사했던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숨진 참고인은 이 의원의 경기도지사 시절인 지난해 3월부터 최근까지 도 산하기관인 경제과학진흥원에서 비상임이사로 재직했습니다. 이재명 의원은 이번 참고인 사망 사건과 관련한 기자들의 질문에 입을 닫았습니다. 숨진 참고인이 경기도 산하 공공기관 비상임사였다고 하는데 그거 좀 알고 계셨나요? 변호사비 대납 의혹의 핵심에는요, 두 사람이 있습니다. 이태영 변호사와 나승철 변호사. 이 두 사람은요, 이재명 대표의 재판을 변호하기도 하지만 실제로 나승철 변호사는 지방선거 때, 이태영 변호사는 지난 대선 때 선거 캠프에서 일을 합니다. 그러니까 최측근으로 볼 수가 있죠. 이 두 사람이 왜 대납의 핵심 인물이냐? 자, 해경공 김씨 재판 관련해서 이 두 사람이 모두 변호를 받습니다. 자, 그런데 이태영 변호사가 이 수임료로 받은 돈이 얼마일까요? 예측해 보실 수 있을까요? 1,200만 원입니다.
나승철 변호사는요 1,100만 원을 수임료로 받습니다. 검찰은요 이것도 너무 적다고 보고 있는 겁니다. 누군가가 대신 내준 거 아니냐. 자, 나승철 변호사는 누가 내줬을까라고 의심을 하냐면요 경기도입니다. 경기도. 자, 이재명 대표가 경기도지사가 되지요. 자, 경기도는요 나승철 변호사에게 소송을 맡깁니다. 36건이 나요. 그래서 소송을 맡겼으니까 수임료를 주겠죠. 그리고 경기도 산하기관이 나승철 변호사를 고문 변호사로 선임을 해서 또 자문료를 수천만 원을 줍니다. 그 돈이 2억 원이 넘는 걸로 알려져 있거든요. 그게 무슨 얘기냐? 이재명 대표가 나승철 변호사에게 개인적으로 내야 할 변호사비를 경기도가 챙겨준 것 아니냐라는 의혹이 나오는 게 그게 바로 경기도 대납 의혹입니다. 자, 지금부터는요 더 핵심 인물 이태영 변호사를 살펴볼 텐데요. 쌍방울이 여기서 등장합니다. 이태영 변호사는 검사 출신인데요. 이 쌍방울 대납 의혹에 불씨를 당긴 인물입니다. 왜냐면요 깨시민이라고 불리기도 하는 이 친문단체가 녹취록과 함께 이런 의혹을 검찰에 수사를 해달라고 요청을 하는데요. 검찰이 그 의혹이 신빙성이 없지 않다고 보고 있기 때문입니다. 내용은 이렇습니다. 이태영 변호사가 이재명 대표 재판 변호사 비용으로 실제로는 현금 3억 원과 주식 20억 원을 받았다는 내용이에요. 아까 이재명 대표가 본인이 재판에 얼마를 썼다고 했죠? 자, 기억나십니까? 2억 5천만 원 썼다고 했습니다. 30명 가까운 변호사에게 2억 5천만 원 썼다고 본인은 했는데 실제로 이 한 명에게 이렇게 많은 돈이 들어갔다면 상황이 완전히 달라지게 되는 거죠. 여기서 핵심은 이 주식 20억 원인데요. 여기서 이 쌍방울 그룹이 등장을 합니다. 이 둘은요 엮인 게 많거든요. 이태영 변호사는요 2019년부터 쌍방울 그룹의 사회 이사를 지냅니다. 그리고 이태영 변호사가 소속된 로펌의 변호사들이요 쌍방울 그 그룹 관계 그룹의 여러 임원들을 도맡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실제로 이태영 변호사 로펌은요 쌍방울 그룹의 변호도 맡습니다. 변호하면 수임료도 또 들어갔겠죠. 자, 그러면 여기서 이제 핵심은 이 20억 원이라고 했죠. 이 둘 사이에 어떤 돈의 흐름이 있느냐. 대납 의혹 검찰이 수사 중이죠. 검찰의 중간 수사 결과는 이렇습니다. 대납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열어둔 거죠. 지금 검찰이 쫓고 있는 거거든요. 자, 쌍방울 그룹 20억 원. 이재명 후보의 변호사비 대납 의혹을 제기했던 제보자 이모 씨가 숨진 채 발견됐습니다. 연락이 끊겼다는 가족의 신고를 받고 경찰이 이 씨가 장기 투숙하던 숙박업소 객실에서 찾아낸 겁니다. 신지수 기자입니다. 서울 양천구에 있는 한 모텔입니다. 어젯밤 8시 반쯤 50대 남성 이모 씨가 이 모텔에서 숨진 채 발견됐습니다. 숨진 이 씨는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의 변호사비를 누군가 대납해줬다는 의혹을 제기했던 인물입니다. 이 씨가 생전에 추가 폭로를 준비했다는 주장도 제기됐습니다. 혹시 이재명 후보 관련해서 약간 추가적으로 폭로할 녹취 기록 같은 게 있었는지? 제가 볼 땐 녹취가 굉장히 많겠죠. 제가 정확히 몇 개인지 모르겠는데 한 대여섯 개 이상은 확실한 것 같아요. 또 다른 지인은 숨진 이 씨가 민주당 측으로부터 압력을 받아왔다고 주장했습니다. 민주당과 이재명 후보 진영에서 다양한 압력을 지속적으로 받아온 가운데 아까 민주당이나 이재명 쪽으로부터 압력을 많이 받았다고 했잖아요. 네, 고소고발도 나가셨죠. 파일만 지우면 파일만 쏙 지웠죠. 그리고 가면 제가 하는 교체시키게 어떤 컴퓨터를 해야 되는지 알려주는 거예요. 알겠어요. 네.
방금 들으신 파일은 이재명의 최측근 보좌관이자 현재 이재명 캠프의 중심이라고 알려진 김현지 보좌관과 법인카드 사건의 공범으로 기소된 배소연 비서관의 대화입니다. 경기도지사를 사퇴하고 나가는 시점에 이재명 일당은 경기도에 있는 모든 정무직 공무원들의 하드를 파기했습니다. 당시 대장동 사건에 온 국민의 이목이 쏠려 있던 시기였습니다. 중요 사건의 증거가 될지도 모를 자료를 파기, 지시하고 이를 수긍하는 녹음 파일입니다. 이는 매우 불법적이며 위험한 행위라 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또 하나의 증거를 여러분들께 공개합니다. 이것입니다. 이 컴퓨터 PC 하드는 이재명 성남시장 재임 시절 당시 이재명의 측근으로 분류되던 정무직 공무원이자 대장동 사건 초기에 언론에서도 주목했던 인물이 쓰던 PC의 하드입니다. 이재명의 최측근이 자신의 지인에게 맡아달라고 부탁한 이후 찾아가지 않은 물건입니다. 앞서 여러분들이 들으신 통화, 배소연과 김현지의 통화는 경기도지사 시절입니다. 이 하드는 성남시장 시절입니다. 수사기관과 사법부를 향해 유리할 때는 존중한다고 하고 불리하면 마냐사냥을 하는 못된 버릇은 그들의 특기이자 고질병인 듯 합니다. 어떻게 대응할지 대략 예상하고 있습니다. 본질에서 벗어난 말 꼬투리 잡기를 시작할 것이고요. 이 메시지 반박이 힘들면 메신저인 저를 공격하려고 할 것입니다. 미리 말씀드리겠습니다. 고발 말고 이재명 후보가 직접 고소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3자의 고발 뒤에 숨는 것은 비겁합니다. 제가 민주당에서 당원 생활을 10년 정도 했더라고요. 10여 년 당원 생활을 했던 사람으로서 옛 동지들에게 한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죄 지은 자에게 벌을 내린 법원을 탄핵으로 무력화시키겠다고 협박하고 대통령이 되면 재판을 받지 않는다는 오직 한 사람만을 위한 반민주 독재 법안을 만들겠다는 민주당은 이미 이성을 잃었습니다. 이런 비상식적인 일이 벌어지고 있는데 이의 있습니다 라고 소리치는 의원이 한 명 없습니다. 이의 있다고 외칠 용기도 담벼락에 욕할 양심도 없는 현재 민주당 의원들에게는 상식을 기대할 수가 없는 상황입니다. 당에 남아 계신 상식적인 동지들의 행동하는 양심을 기대합니다. 정치는 정치인이 하는 것 같지만 결국 국민이 합니다. 아직 시간은 남았습니다. 하나만 더 말씀드리고 이제 저 하고 싶은 얘기 하나만 더 하고 하겠습니다. 이미 보도가 났습니다. 월간조선 보도였던 걸로 기억하는데요. 이재명의 대변인, 경기도지사 시절 대변인이었던 김용 감옥 가 있죠. 김용의 PC가 압수수색 당시, 검찰의 압수수색 당시에 문서 하나가 발견됐는데 이재명 측에서 작성한 것으로 보이는 대변인 PC에 있었으니까요. 블랙리스트 파일이 있었습니다. 거기에 제 이름이 기재되어 있고 거기에 위험 인물, 꼴통 뭐 이렇게 기재되어 있었다고 하는데요. 두렵습니다. 이렇게 기자회견하는 거 두렵고요. 그런 블랙리스트에 올라 있다는 거 굉장히 기분 안 좋고 무섭습니다. 이 지금 제가 하는 마지막 말이 장난이나 농담으로 남기를 바랍니다. 저는 행복하고요. 저는 가족 간의 불화가 없고요. 저는 부자는 아니지만 생활고에 시달리고 있지 않습니다. 나쁜 선택을 할 마음이 없고요. 그럴 일도 없다는 말씀 미리 드리고 더 하실 말씀 없으면 백브리핑도 마치겠습니다. 이재명 후보의 허위사실 공표 혐의가 1심에서 징역형이 나왔다가 2심에서 갑자기 무죄로 바뀌면서 사실상 끝난 것 아니냐라고 했는데 대법원이 2심이 잘못 판단했다고 명확하게 얘기를 한 다음에 유죄 취지로 파기환송시켰습니다. 자, 이후에 공방을 벌이다가 결국 이 파기환송심은 원래 5월 15일 다음 주에 공판기일이 잡혔던 게 민주당의 강한 반발로 어쨌건 대선 이후로 연기가 됐습니다. 그런데 끝난 건 아닙니다. 왜? 연기가 된 거예요. 게다가 대법원이 유죄라고 내려보낸 거예요. 무슨 얘기냐면 파기환송 다시 2심으로 갔는데 물론 2심과 다른 재판부지만 무죄로 바꾸기는 어렵습니다. 유죄 취지로 내려보내기 때문에 유죄는 유죄인 거예요. 그 형량이 다시 1심처럼 징역형으로 갈 거냐 이 부분이 남아있는 상황. 어쨌건 이재명 후보로서는 대법원이 유죄라고 했기 때문에 사실상 결론은 유죄로 날 가능성이 큰 상황입니다. 대통령이 되든 안 되든 안 되면 계속 이어지는 거고 되면 재판이 중단될 수 있지만 그럼 또 퇴임 이후까지
이 재판은 살아남아 있는 겁니다. 어떻게? 유죄 취지로. 우리나라에서 제일 존경받는, 신망받는 사람들이 모인 이 대법원은 어떻게 이렇게 판단한 건지 한번 공정하게 여러분도 들어봐 주시기 바랍니다. 피고인과 김문규의 골프 동반은 해외 출장 중의 일인데 피고인은 김문기와 해외 출장 동행 자체는 인정하고 있었습니다. 김문기를 하위직에서 몰랐다는 피고인의 발언과 함께 이 골프 발언을 듣는 일반 선거인으로서는 피고인이 김문기와 해외 출장은 같이 갔지만 피고인이 김문기와 함께 간 해외 출장 기간 중에 김문기와 골프를 치지는 않았다는 의미로 자연스럽게 받아들이게 됩니다. 그런데 피고인은 김문기 등과 함께 간 해외 출장 기간 중에 김문기와 골프를 친 것이 사실이므로 이 골프 발언은 골프 동반의 교유 행위에 관한 허위사실 공표에 해당합니다. 마지막으로 백현동 관련 발언에 대하여 봅니다. 백현동 부지에 관한 4단계 용도지역 상향 특혜라고 기재되어 있는 패널과 동일한 패널을 경기도에 대한 국정감사장에서 제시한 후 거기에 조작이라는 스티커를 붙이고 나서 피고인에게 제기된 백현동 개발 사업 특혜 의혹 전반을 설명하면서 백현동 부지의 4단계 용도지역 상향이 피고인이 준 특혜라고 하는데 그것이 맞느냐는 취지의 하나의 주제에 관한 질문에 대하여 피고인이 한 하나의 답변으로 자연스럽게 연결된 발언입니다. 따라서 그 연결된 발언 전부의 내용이 일반 선거인에게 주는 전체적인 인상을 기준으로 발언의 의미를 해석하여야 합니다. 용도지역 변경은 성남시가 적이 판단해야 할 사항이라고 성남시의 공문으로 분명하게 회신하였고 그 후에도 국토부의 입장에는 아무런 변화가 없었습니다. 그런데도 피고인은 이에 명백히 배치되는 허위의 발언을 하였습니다. 직무유기를 문제 삼겠다고 협박하였다는 취지의 발언에 관해 보면 용도지역 상향과 관련하여 국토부가 성남시에 직무유기를 문제 삼겠다고 협박한 사실이 전혀 없는데도 피고인은 이와 같은 허위의 발언을 하였습니다. 뭘 하라고요? 조이를 탄핵시켜주세요. 당에서 잘 알아나겠죠. 그동안 진행되던 재판을 멈추도록 하는 내용의 법안을 국회 법사위에 상정했습니다. 국민의힘은 이재명 후보 한 사람만을 위한 방탄악법이라고 비판했습니다. 이 법안 자세한 내용은 한소희 기자 전하겠습니다. 형사소송법 일부 개정 법률안을 상정합니다. 국민의힘 의원들이 반대하는 가운데 민주당 의원들 주도로 형사소송법 개정안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 상정됐습니다. 자, 우선 형사소송법 개정안. 형사 피고인이 대통령이 당선되면은 재판을 중지한다. 그래서 이재명 후보 당선되면은 당선 무효형까지 못 가게 사전 차단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재판을 아예 중지를 해버린다는 거죠. 지금 뭐 대장동, 백현동, 성남FC, 위례 이런 것들 있잖아요. 그리고 뭐도 있어요. 지금 너무 많아서 참 대북송금도 있죠. 그런 것들을 다 그냥 아예 중지를 시켜버린다는 것이죠. 당선되면은 임기 동안에 재판을 중지시켜버린다. 진짜 무시무시한 겁니다. 그리고 더 무시무시한 게 공직선거법 개정안입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허위사실 공표 조항을 개정을 해가지고 아예 면소를 시켜버린다는 거예요. 처벌 근거를 없애버린다. 우리가 법 없앨게. 그리고 없애버린다. 그리고 이거는 정말 치사한데 헌법재판소법을 개정을 해가지고 헌법소원 대상에 법원의 재판도 포함을 시킨다. 이게 뭐냐면은 대법원 위에 뭘 둔다? 헌법재판소를 둔다. 이거는 법원의 자존심을 제대로 건드리는 겁니다. 그리고 헌법재판소는 물론 이제 대통령의 파면 여부, 어떤 굵직굵직한 주제들을 다루지만은 사건 수라든지 사법의 비중으로 봤을 때는 사실 대법원하고 비교가 안 돼요. 그리고 헌법재판관이냐 대법관이냐 그러면은
법조인들은 다 대법관을 선택을 할 겁니다. 그 정도로 어떤 법률의 최종 해석자, 그러니까 이 법 해석의 끝판왕은 대법원인데 그 위에 헌재를 두겠다는 거예요. 그게 사심제로 만들겠다는 겁니다. 지금 뭐 입법 권력을 이미 다 장악을 했고 행정 권력까지 이번 대선으로 해서 넘어가게 되면은 사법 권력 지금 장악하는 과정들 지금 보이시잖아요. 전국법관 대표회의가 이런 말도 안 되는 주제로 회의 열겠다고 하는 거 지금 보이시잖아요. 자, 그리고 법원 조직법 개정안, 대법관 정원을 갖다가 14명에서 30명으로 확대한다. 그러면은 우리가 이제 10대 2로 유죄 판결이 났잖아요. 10대 2가 어떻게 되겠어요? 30명으로 하면은 친민주당을 갖다가 이제 물타기로 퍼붓는단 말이죠. 그러면은 어떻게 되겠어요? 그러면은 10대 2가 아니라 10대 20. 10대 20으로 이제 이재명 무죄 판결이 나올 수 있게 그렇게 한다는 거예요. 나쁜 사람 뽑아놓으면 그 주어진 권력으로 나쁜 짓 해요. 똑똑하면 똑똑할수록 더 똑똑하게 더 나쁜 짓을 많이 해요. 문제는 자세죠. 국민을 위해서 충직해야 됩니다. 충직한지 아닌지 어떻게 알아요? 이때까지 살아온 걸 보면 알죠. 앞으로 말이야 누구나 청산유수로 잘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연구해야 됩니다. 그냥 절대 그러지 않겠지만 내 색깔이니까 나하고 뭔 인연이 있으니까 그냥 나쁜 짓을 해도 그래 좋아. 이렇게 하면 그 사람들이 우리를 위해서 열심히 일할 이유가 없죠. 모두 다 여러분 손에 달려 있습니다. 국민의 손에 달려 있습니다. 민주당의 그 법 절차는 그냥 다 모이라 그러면 30분 안에 모여요. 그 근처에 다 옹기종기 있으라 그러거든요. 그래서 땡 하면 다 모여요. 그럼 법 통과까지 1시간이 안 걸려요. 그리고 또 의원 시기가 또 완전히 자동 판매기 아닙니까? 그래서 그냥 패키지로 묶어서 통과시켜버려요. 반나절이면 법안 100개 통과시킬 수 있다고 봅니다. 그냥 유인물로 대체하고 하고 방맹이 막 두드리다가 방맹이 한 번에 법 하나 원래 3번씩 두드리는데 별짓을 다 할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는 법안 만드는 것은 지금 이재명 민주당에게는 식은 죽 먹기보다 쉽다. 뭐 이렇게 보고 누워서 떡 먹기는 눈에 콩고물이라도 들어가죠. 그런 위험이 있는데 그럴 위험이 전혀 없다. 그리고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내란 세력 척결이 일화두. 왜냐하면 1년 내내 할 거예요. 지방선거 때까지도 할 거예요. 1년 뒤에 2006년에 지방선거 또 해야 되니까. 네. 자, 그런데 유화정책은 아마 펼 겁니다. 이재명만. 그 영화 300이라고 보셨나 모르겠는데 거기에 실제 역사에 실존하는 온 코에다 막 장식한 크세르크세스라는 왕이 있었어요. 젊은 친구였죠. 그 뭐라 그럽니까? 나는 관대하다. 하늘을 우러르면서 뒤로 새차처럼 날개 꺾고 나는 관대하다. 그 관대한 왕 아니에요. 수천 명, 수만 명을 학살하라고 한 사람이에요. 역사적으로 모든 절대 권력자, 독재자들은 자기는 엄청 관대했습니다. 관대한 척 보였어요. 그러니까 스탈린이 취미가 뭔지 아십니까? 새끼 고양이 쓰다듬으면서 가끔 우는 거예요. 믿어지지 않으시죠? 그 스탈린이 30만 명을 눈 하나 깜짝하지 않고 우크라이나 사람들을 굶어 죽게 만든 우리 강제 한인 이주로 10수만 명을 벌판에서 얼어 죽게 만든 그 독재자가 새끼 고양이 어르고 가끔 우는 게 취미예요. 제가 무슨 얘기를 드리냐. 본인은 관대해야죠. 관대한 척 보여야죠. 알아서 아래 것들이 해요. 근데 왜 이 아래 것들을 시키느냐. 아래 것들은 자르기도 좋잖아요. 문제가 생겨. 누가 하라 그랬어. 제가 다 시켜놓고. 누가 하라 그랬어. 제가 그랬습니다. 개 하나 내치는 건 일도 아니에요. 그게 독재자들이 절대 권력자들이 나라를 주물러 떠들여 온 공소고금의 방식입니다. 그렇게 하리라고 봅니다. 광범위한 표현의 자유, 공정과 상식, 법치의 자양분을 먹고 창의와 혁신은 잘합니다. 국민들이 뻔히 보고 있는 앞에서 오만하게 법과 상식을 짓밟는 정권에게 공정과 자유민주주의를 바라고 혁신을 기대한다는 것은 망상입니다. 현재 국민들이 먹고 사는 문제도 해결하지 못하고 국민들을 고통에 신음하게 만드는 정치 세력은 새로운 기술혁명의 시대를 준비하고 대처할 능력도 의지도 없습니다. 우리 국민들은 다 알고 있습니다. 더 이상 이들의 기만과 거짓 선동에 속지 않을 것입니다. 이제 우리는 이런 부패하고 무능한 세력의 국민 약탈을 막아야 합니다. 여기에 동의하는 모든 국민과 세력은 힘을 합쳐야 합니다.
국가가 위기에 있고 국민들이 매우 힘들어하는 때입니다. 우리 국민의힘 대통령 후보로 선출된 제가 우리 대한민국을 더욱 위대하게 하고 또 우리 국민들을 더욱 행복하게 하기 위해서 우리 모든 당원들과 또 국민 여러분을 섬기면서 열심히 노력할 것을 우리 선열들한테 다짐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이재명 민주당 후보가 후보님 선출 두고 헌정질서 회복과는 완전히 반대로 가고 있다 이렇게 평가를 했는데 좀 어떻게 보셨을까요? 적반하장이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저는 이 나라 헌법이 무엇인지 이 헌법이 어떻게 하는 것이 가장 올바른 길인지 그 삶을 올바르게 살기 위해서 노력해온 사람입니다. 말할 수 있는 사람이 말하는 것이 옳은데 도저히 입에 담을 수 없는 사람이 저보고 그런 이야기 하는 것에 대해서는 한마디로 적반하장, 후한무치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면 이상으로 민주당이 오늘 조희대 대법원장 탄핵하겠다고 의원총회에 예고했거든요. 이거는 좀 적절하다고 보실까요? 히틀러보다 더하고 김정은 또 이런 일은 없잖아요. 김정은이 뭐 대법원장을 탄핵했다 소리 못 들었죠. 시진핑이 이런 일이 있었습니까? 저는 스탈린도 이런 것 한 이야기는 들어본 적이 없고요. 스탈린이 탄핵을 31번씩 했다 이런 이야기 들어보셨어요? 세계 어느 나라 뭐 그거는 내로든지 누가 과연 이렇게 의회를 다 장악해서 대통령도 계속 탄핵을 하고 줄탄핵을 31번 하고 그 모자라서 또 대법원장까지 탄핵하는 게 뭐 하는 거예요? 국민 여러분, 이런 것을 용서할 수 있습니까? 지금 누가 누구를 욕하고 있는지 저는 이 현충원에서 정말 다시 한번 강조하건데 대한민국이 그렇게 호락호락한 나라가 아닙니다. 대한민국을 왜 이 민주적이고 위대한 나라를 히틀러, 김정은, 스탈린, 시진핑 이런 나라보다 더 못한 나라로 끌고 가려고 하는데 왜 여기에 대해서 응징하지 않느냐. 제가 반드시 응징하겠습니다.